그렇게 자살률이 높은 우리나라가 작년에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무엇보다도 10대, 20대, 30대, 40대에서 모두 죽음의 원인 넘버1이 자살이었고, 이럴 때일수록 함께 버티면 좀 쉽잖아요. 아프다 못해 더 이상 아픔이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놔두고 자살로 가면 그 사람의 문제였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뇌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뭘까요? 다름 아니라 괜찮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괜찮다라는 말로 스스로의 감정을 감추고 타인에게도 무관심한 채로 사는 것이 굉장히 익숙해진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의 통계에 따르면 국민 2명 중 1명이 우울감을 겪고 있다라고 한 이야기도 있고요. 우울감뿐만 아니라 불안, 무력감,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 사실은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무엇이 필요한 걸까요? 그러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나라가 자살률 세계 1위, 적어도 OECD 국가들 중에 1위라는 이야기들은 꽤 오랫동안 들어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살률이 높은 우리나라가 작년에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2023년, 2024년 연이어서 자살률이 증가했고요. 무엇보다도 10대, 20대, 30대, 40대에서 모두 죽음의 원인 넘버1이 자살이었고, 40대에서 자살이 죽음의 원인 넘버1으로 올라온 것은 1983년 관련 통계 작성 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괜찮아 이런 말로 덮고 있지만 괜찮지 않은 거예요. 자살률이 높아진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회적 무관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살은 사회적 타살입니다. 보통 개인의 탓으로 많이 넘기거든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사회적 타살이 맞아요. 우리가 자살 관련된 연구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와야 자살이라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첫 번째, 극심한 외로움. 두 번째, 내가 엄청난 부담이 된다. 나는 짐이다. 나는 쓰레기다. 나는 의미 없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세 번째로, 아픈 게 더 이상 아프게 느껴지지도 않고 내가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굉장히 무뎌지고 무감해져야 자살이라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토록 아픈데도 아픈 게 안 느껴질 정도로 고통에 무감해지도록 놔두는 사회는, 저는 그게 결국은 타살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프다 못해 더 이상 아픔이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놔두고 자살로 가면 그 사람의 문제였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절망적인 마음을 가지거나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은 누군가가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굉장히 비극적인 사례 중에 하나는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의 정말 저명한 존경받는 자살 연구의 권위자 중에 한 분인 놀런 윌리엄스 교수님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면서 많은 동료 학자들에게도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게 보여주는 바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절망 순간을 겪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더 많은 연대와 이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예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뭘 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아파하면 아파? 왜 아파? 우리 이거 치료하자. 누군가가 이런 오지랖을 부리기만 해도 이렇게까지 아픔에 무감해질 정도까지 가지 않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누군가가 너무너무 외로워서 세상엔 아무도 없어,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 그리고 나를 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라고 하는 극심한 외로움으로 들어가기 전에 관심을 가져주고 누군가가 옆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외로움 역시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이라도 너 괜찮아, 난 너가 정말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 라고 말하면 내가 쓰레기처럼 짐처럼 부담처럼 느껴지는 일도 없겠죠. 우리를 그러한 절망 속에서, 그리고 자살로 가게 되는 그 길목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은 관심과 오지랖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어. 너만 버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함께 버티면 좀 쉽잖아요. 다들 버티는 게 힘든 사람들끼리 서로 그렇게 바라본다라는 자체가 우리를 더 힘들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우울증을 겪어봤고 번아웃을 겪어본 입장에서 진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어느 정도 선을 넘어서 우울의 늪에 빠져들잖아요. 그러면 스스로가 나 자신을 구원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나 스스로는 어떻게든 버티고만 있느라고 힘겹고, 내가 스스로 나 지금 우울해, 나 지금 우울하니까 나 좀 봐줘, 그런 표현을 스스로 하는 것도 어렵고, 사실은 어딘가 가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내가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굉장히 깊은 우울증에 빠진 상태에서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내가 일상적으로 마주치는 사람들이 나를 봐주고 나에게 어느 정도 오지랖으로 다가와주고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이 내가 나 스스로를 구할 수 없는 어느 순간에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찌 보면은 이거는 불편한 오지랖일 수도 있고 그냥 내버려둬 내 삶은 내가 알아서 하는데 왜 내 삶에 신경 쓰려고 그래 라고 상대방이 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개인의 자유고 개인이 원하는 거리감을 가져주고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예의일 수도 있고 배려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 속에 고독 속에 우울 속에 절망 속에 있다라고 하는 우리 사회에서는 오지랖으로 욕먹더라도 말 한 번 더 걸어주는 게 저는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지랖이 필요한 이유를 조금 더 과학적인 이론을 기반으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뇌는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 그러니까 관계를 맺는 것만으로도 그것을 보상으로 느껴요. 그래서 ventral striatum, 도파민이 분비되는 보상회로에서 관계를 맺고 관계를 유지하는 경험으로 행복과 관련되어 있는 도파민 분비가 더 잘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동기부여를 시키고 우리 삶 속에서 그러한 기쁨들을 주는 굉장히 큰 소스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고 사람들 관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행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단절된 사회가 될수록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행복이고 기쁨이고 보상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벌이고 불편함이고 부정적인 감정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뇌 안에서 사회적인 신호를 해석하는 회로 자체의 연결성이 약화되면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고 나랑 맞건 맞지 않건 다양한 관계들을 형성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의 빈도를 높이면서 우리가 이 상호작용하는 법을 제대로 학습하고 나면 이거는 괴로움이 아니라 기쁨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다른 사람과 다르더라도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것을 내 뇌가 담을 수 있는 세상의 그릇을 넓힌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감내하고 내 뇌를 훈련시키면 어느 순간 괴로움으로 느껴지던 불편함으로 느껴지던 부분들이 뇌의 연결성이 강화가 되면서 기쁨을 느낄 수 있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원천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나의 뇌를 거기에 익숙하도록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더 많은 행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러한 종류의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 요즘 열풍인 러닝 크루나 북클럽 같은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사실 이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거든요. 사람을 만나고는 싶어요. 근데 만나서 내 정보를 막 많이 주면서 말을 하고 싶진 않아.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그립지만 뭔가 지금 대화를 하는 건 싫다. 그렇지만 함께 뛰고 있다. 내가 이 그룹과 함께 지금 어려운 시도를 하면서 나에게 건강한 좋은 일들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뇌에게는 더블로 보상인 거죠. 북클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냥 혼자 책을 읽으면 되는데 책을 읽고 다른 사람들과 서로의 관점, 생각을 나누는 것, 심지어 돈까지 내면서 이걸 함께 하는 이유는 그 순간 느낄 수 있는 연결감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 가치를 주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우리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고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좋은 건강한 연결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관찰하면서 느꼈던 바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아파트에서 우리가 아침에 출근을 하잖아요. 아, 늦었다! 급하게 이제 출근하려고 문을 딱 여는 순간 건너편 집도 문을 동시에 열었어. 눈이 마주친 거예요. 너무 어색해. 너무 민망해. 인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복잡하니까 문 닫고 들어가 버려요. 나는 뭔가 잊어버려서 가지러 간 것처럼 다시 나와가지고 출근하는 게 훨씬 편하다. 이런 상황을 얘기했는데 공감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맞아요. 어떤 분들은 그런데요. 문 밖에 소리 듣고 아무도 없어야 나와가지고 나는 엘리베이터를 탄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은 거죠. 접촉해서 인사하고 눈 마주치고 내가 다른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지? 그 고민을 하고 스스로 어색한 게 너무 싫어서 상황 자체를 피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대면을 회피하고 인사조차 어색하고 엘리베이터 같이 타게 되면은 입 꾹 닫고 그냥 벽 보고 이렇게 안 보이는 데를 이러고 가고 있고 대화가 오고 가는 것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도 존재하죠. 자, 근데 여기서 분명히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슈 제기를 하실 거예요. 아니 요즘 세상에 어떤 세상이라고 아무나 믿어. 오지랖이라는 거는 눈치 없는 거고 딴 사람 불편하게 하는 거고 사람 잘못 믿었다가 잘못된 케이스가 얼마나 많은데 이 사람이 위험한 얘기를 하네.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당한 포인트예요.
관계라는 것이 항상 아름답고 행복하지 않고 때때로 위험하기도 하고 나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관계들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오지랖퍼로서, 찐 오지랖퍼로서 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싶고 그렇지만 관계에서 피해를 입거나 하고 싶지는 않은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나름대로 준비한 개인적인 꿀팁이 있는데요. 저는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내가 이 관계에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맺는 모든 관계는 위험한 것 같아요. 마음의 위안이건 돈이건 또 다른 형태의 어떤 가치건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한 관계를 맺는 것은 항상 위험한 부분이 있다는 걸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순간 내가 싫은데도 참고 따라하게 되는 것들도 있고 또는 어떤 희생을 또는 위험을 걸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조금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내가 나의 벽을 깬다. 내가 내 뇌가 담을 수 있는 세상의 그릇을 넓힌다. 내가 나의 알을 깨고 나온다. 오직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나의 어떠한 순수한 벽을 허물고 나오는 나의 경험을 위해서 나는 이 시도를 한다. 그리고 사람들하고 안 맞아서 부딪히더라도 그렇게 부딪히고 사람들을 품는 연습을 함으로써 나를 위해서 이걸 한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좋은 유혹들 때문에 안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일들을 조금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는 정말 외롭고 각박하고 버거운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10대, 20대, 30대, 40대 이야기를 했지만 어찌 보면 모든 세대가 나 스스로가 버거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느 다른 강연에서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우리 모두는 어찌 보면 독이 있는 캡슐을 삼킨 사람들이 아닐까. 이게 열려버리면 독이 마구 나오는 캡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캡슐이 마음 안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느 순간 차디차고 씁쓸한 독이 나와서 나를 마비시키기 시작하면 내 스스로가 되게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고 절망의 늪에 빠지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독이 든 캡슐을 우리가 어떻게 닫을 수 있을까? 누군가가 와서 손잡아 줄 때, 누군가가 내 옆에 있을 때, 나를 바라봐 줄 때, 그게 불편하게 느껴질지라도 건강한 오지랖이 될 때 그러한 건강한 오지랖이 내 마음 안에 독이 든 캡슐을 닫게 해주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내 안에 가지고도 살 수 있게 해주는, 서로가 서로의 캡슐을 닫아주면서 버틸 수 있게 만드는 연결의 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의 삶에 가까워질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용기는 흥미롭게도 내가 손을 내미는 행위를 한다는 그 자체가 나 스스로에게 굉장히 큰 용기와 자기 효능감과 유능감을 주면서 나 자신에게도 가장 큰 도움이 되는 행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제 안에서 늘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라는 질문을 할 때보다 나라는 사람이 누구 한 명에게라도, 누구 한 사람에게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라고 오히려 타인을 바라봐주고 내가 손을 내밀 때 내 안에 독이 든 캡슐이 닫히더라고요. 요즘 괜찮아? 힘들어 보이는데 커피 한잔 할까? 술 살게? 힘든 일 있으면 얘기해. 툭 던지는 말일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게 내 마음 안에 있는 독의 캡슐을 닫아주는 치유의 한마디가 될 수도 있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많이 안부를 묻고 우리 모두가 오지랖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아름다운 오지랖으로, 긍정적인 오지랖으로 이 세상의 외로움과 절망을 조금이라도 줄여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여러분 모두가 힘들더라도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기를, 마음 안에 독이 든 캡슐을 닫을 수 있기를, 서로가 연결되고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기를 빌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행복해질 거예요.